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명장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적천수청입니다. 그래서 3권 제6장 여명장. 아이고, 이 장자 잘못됐네요. 아유, 자가 아니죠? 예, 이 잠자죠. 예. 명장입니다. 원문이 있고요. 자, 원문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론부론자. 남편을 얘기하든 자식을 논하든 요 중요한 건 안상, 편안하고 상서로움이 기운이 떼야 된다. 기운은 고요하고 평화스러워야 되고요. 부도장, 이게 이제 이 장자가 드러날 장자라는 거죠. 부도가, 부인의 도가 드러난다. 삼기니 이덕이니 하는 것은 삼기격이니 이덕이니 월덕천덕이죠. 예, 그래서 허호어. 그래서 헛되게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함지영만은 반추상. 함지영만은 그래도 반만 추상을 하는데 아예 원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임철조 선생은 아니다. 전부 다 그런 건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연명장입니다. 지난번에 9개인가를 했어요. 그럼 오늘 9개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슬쩍 좀 지난번에 복습 삼아 한번 하겠습니다. 임시와 해서 여명자는 선관, 먼저 부성지 성쇠. 부성이란 곳, 성쇠. 그런데 첫 번째 지난번 강의 때는 용신이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부성을 어떻게 따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귀천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 그 다음으로는 살펴라. 격국지청, 청탁. 격국의 청탁을 살피고, 즉, 그러면 그 우현, 현우, 누가, 어질고 누가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다. 누굴까요? 남편이겠죠. 음사, 이게 질투예요. 그래서 음사 질투. 음천하거나 사특함. 그래서 질투, 분리 사주지, 뭐에, 어디에, 정에, 분리,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건 고들정자입니다. 단장이라고 해서 곧고 고요하고, 방정 맞죠? 단정하고요. 한자는 결국 결론적으로 오행지리에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심찰, 의정, 자세히 깊게 살펴서 마땅하게 고요함이 이거 엑기스예요. 고요한 게 아니라 정해서 이 정자는요 쌀정자예요. 쌀, 백미. 그래서 정미라고 했을 때 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엑기스라는 거예요. 정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부인은 정부는 부조 만나지 않는다. 유망. 그래서 거짓말할 유자예요. 그래서 유망, 헛될 망자. 상구지 자세히 마땅하게 살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음매 이거 더러울 예자입니다. 음탕하고 더러운 건 난조정론. 바로 이런 얘기에서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무의 이치와 전혀 반대된다. 그래서 이덕이나 삼기는 곧 호사지 망조. 이게 뭐예요? 좋은 일을 좋게 해서 어떻게 망령되이 만드는 것인데 함지나 역마 역시도 후인들이 잘못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불효옹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불효하는 자는 지위, 단지 뭐가 있다.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굴겁쟁제가 여자한테 일어나면, 사실은 재성이요. 여자한테는 며느리는 곧 시어머니가 되죠. 재성이요. 그래서 불경, 장부, 이건 남편한테 공경하지 않는 것은 모두 원인이 된다. 관이 약하고 일주가 강한 것을 불경, 남편에게 공경하지 않는다. 관성의 명형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남자
남편은 남부주죠. 예, 부주는 쟁령. 예, 이 몇선 밑에 몇선변에 다툴쟁자와 영화라울 영자 있으면요 서로 막 다투어서 앞서서 이렇게 높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두산입니다. 금강산 보면 서로 이렇게 높이를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쟁령이라고 그러죠. 기정화평, 기가 고요하고 화평해야만 되니 부도의 유순. 예, 그러니까 부인의 돈은 유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모두 9번까지 여기까지는 용신이 부성이에요. 용신이 부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제가 한문으로 한글로 읽을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죠. 아주 많아요. 자, 만약에 관성이 태왕하며 비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지합이가 돼요. 이거는 관성이 태왕하니까 인성으로서 설에서 일주를 도와주는 거죠. 비겁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인성이 인성이 되면서 지합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서부터 8번까지가 용신이에요. 비겁이 없고 인수가 없는 자. 상식이 지합이가 된다. 비겁이 있고예요. 없고가 아니라 인수가 없는 자. 이 상식이 지합이가 된다라고 한 거 보면 겁자가 많으니까 화살, 설을 해서 기운을 빼내죠. 관성이 힘이 약한데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재성이요 지합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재성은요 상관의 기운을 빼서 관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운데 끼워서 재성이 없고 비겁이 왕한 자는 역시 식상이 지합이가 돼요. 예, 설하니까요. 사주가 대부분 비겁이고요. 인성과 관성이 없는 자는 식상이 또 지합이가 되죠. 예,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대부분 인수이고요. 관성이나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재성이 지합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상관이 왕하고 일주가 세해요. 그런데 인성이 지합이가 되죠. 예, 인성으로서 도와주면 돼요. 일주가 왕하고 식상이 많으면 일주가 왕하고 식상이 많으면 재성이 지합이가 된다. 일주가 왕하니까요. 예, 식재관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이 가벼운데요. 인수가 중하면 이건 관이 설이 아주 심하죠. 그럴 땐 재성이 지합이가 된다. 이건 재성이요. 뭐를 도와줘요? 제극인도 하지만 관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용신이 지합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문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할 거예요. 두 번째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남편을 이번에 강의하는 거는 남편을 속이거나 극하는 경우를 강의를 합니다. 자, 물은 여기네요. 재성이란 곧 부지은성. 예, 그렇죠. 남편의 은성, 고마운 별이에요. 그렇죠. 부인을 따질 때는 남자는 재성을 가지고 부인을 따지니까요. 여명이요. 신앙하면서 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재성이 등령해서 격국자. 예, 재성이 딱 격국을 잃었어요. 그럼 상격이에요. 최고 좋아요. 예, 연면에서 신앙하면서 제격으로 흐르면요. 무관이니까요. 예, 그러면 재성으로서 제격을 이뤘을 땐 상격이다. 야, 만약 형상, 형과 상을 얘기한다면 이것도 역시 생극의 이치에 따라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성이 미약하면서 무재성이에요. 이런 때는 일주가 강할 거 아닙니까? 그 상관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필극부. 왜 그 소리랄까요? 관성이 미약한데 이 상관이요? 관성을 극하니까 반드시 관성을 극하게 되니까 그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극하게 될 것이다. 관성이 미약해요? 무재성이에요? 위에 똑같죠? 비겁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반드시 남편을 속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극하거나 속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관성이 미약해요? 무재성이에요? 일주가 왕이에요? 인수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둘 다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극부. 남편을 속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부한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약해요? 인수가 많아요. 그런데 무재성이에요? 그럴 땐 필극부한다. 반드시 남편을 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겁왕이에요? 무관이에요? 관성이 없어요? 인왕이에요? 무죄예요? 필극부. 이거는 뭐예요?
잘못하면 종격으로 여자가 흐를 거니까 사주가 뻣뻣하죠. 예, 관성이 왕이에요. 인수가 가벼워요. 예, 그럴 땐 피를 극복한다. 이거 관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7번 비겁이 왕이에요. 무관성이에요. 유상관이에요. 인수가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수가 상관을 극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를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식신이 많아요. 관성이 미약해요. 유인수예요. 이건 관설을 하는 거죠. 우재성이에요. 재성을 만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가 설기가 될 거고 재극인을 해서 사주에서 쟁투바람이 일어납니다. 사주에서 피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남편을 속이거나 극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사례 명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3개를 했으니까요. 278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다음번에 원문을 쭉 해석하면서 하면 거의 이제 상구 27, 27개인가 그러니까요. 사례 명조가. 여기까지가 지아비를 속이거나 극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네, 지난번에 3개 했습니다. 하나, 둘, 3개 했고요. 네, 오늘 4번째 할 차례입니다. 예. 오늘 식신격인데 277이 아닌데요. 278, 279, 2280까지 해야 될 거냐? 예, 278번서부터입니다. 네, 이겁니다. 278번. 제격이죠. 네, 제격이에요. 우선 제격으로 다 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없네요. 여기 간목일, 뭐죠? 을축에 제격으로 잡은 이유가 있죠. 이 사주는 축월에 태어나서요. 무토일주로서요. 같은 거는 격을 잡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요. 축월이기 때문에 수를 잡아서 제격으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이 될 거네요. 278번이에요. 네. 무오예요. 무오. 네, 무오. 을축. 네, 을축이에요. 이거 수를 잡았어요. 네. 이 축서 속에는 개신기가 들었는데 금을 잡지 못하죠. 개수가 우선이죠. 네. 축월이니까요. 무술. 무술. 병진. 네, 이렇게 되겠죠. 병진. 네, 토체예요. 이거 토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목수용조인데 불영해요. 아, 참 불영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목수용조를 불영하니까 이 금을 써야 되는데 금운이 오기 전에 아마 이 사주가 깨진 사주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무토생우 축월이에요. 그래서 토왕용사. 토가 왕하죠. 그래서 목이 바로 조고, 이 을목은 메말르고, 그래서 고약,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축은 곧 그 축내 금고, 금이 딱 있는데 신금이 복장, 복장돼 있죠. 그래서 불능탁건, 신금이 어디서 뿌리를 내릴 만한 게 없어요. 더욱 꺼리는 것은 진술충으로서 그 장관, 이게 관이란 건 뭐예요? 술토의 진토 속에 있는 을목을, 관성을 여기 지금 이 을목에 투출한 것을요. 결국은 뭐죠? 제거했다. 우봉, 인수생신, 인수가 또 더군다나 일주를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일주족이 기관, 관성이 여기 들어있는 걸 일주가 족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남편을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치부주, 남편을 놔두고서요. 또 외도를 했네요. 도외. 이런 여자 있죠. 요즘도요. 참 외간 남자를 만나는 여자죠. 그래서 또한 중운의 서방금지라 음천불감. 이게 왜요? 이게 식신이라 이걸 음천불감이에요. 음하고 음습하고 더럽고 천하고 한 것이 감당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죠. 이때 식신. 이런 것이 바로 일주가 강해갖고요. 이야기하면 생하는 운이 오면 여자는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운을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다 썼어요. 이게 일주왕, 일주가 왕이에요.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일주왕. 관성이 약해요. 그런데 일주기가 어떻게 해요? 생조, 생활에서 좋아하는데 타신, 다른 신을 생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지. 가는 자는 음천하다라는 거예요. 상관을 쓰는 사람이 음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청주자가 음란한 여자를 설명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음란한 여자 나오니까요. 이게 일주왕 관성약. 일주의 기운이 생조 타신. 다른 신을 생각한다라는 건 일주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천하다는 거예요. 음천하죠. 그래서 설명한 부분이다. 이 명주 역시 무토일주가 신강하고 관성이 약하며 일주의 기운은 다른 신을 생하러 간다고 설명하였다. 역시 식상 때문에 음천불가입니다. 음하고 측은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명조 역시 종간격이죠. 이 종간격 역시 중심오행을 용신으로 생하는 오행과 설하는 오행 중 한쪽이 희식이 되면 다른 한쪽은 약식이 돼요. 태어난 계절이 겨울인지라 조후 용신을 참조해서 화토 오행을 용신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용신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대운 좀 볼까요? 화토인데 이게 지금 수금으로 흘러서 말년이나 돼요. 화토가 오죠. 그러니 이거 음천하기는 엄청 음천한 거예요. 우선 이 계절이 보세요. 이 추운 계절인데 양년생인가 보네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왔던 수구문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음천해지는 거예요. 사주가요. 차갑고. 더군다나 이거 신유 경신대운을 보세요. 임계수운 보시고요. 모두 사실은 이 사주가요. 토체 목수영조에서 수는 쓸 수가 없어요. 사주 원국의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축도 하나 있어서. 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운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신 신유운이 되면, 금세 얘기했듯이 음천한 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상운으로 흘러서요. 여자가. 남자 같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여자가라는 소리예요. 이 명절은 컴퓨터 프로그램 오행체험으로 토가 7.6이에요. 금오행이 1.3이고요. 수가 그래서 초가종주 오행이 됐죠. 7.6으로 써요. 독체 목수영주에서 목수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불용하고요. 종주오행은 토오행을 중심으로 화토오행을 쓰는 거예요. 용의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하는지. 278번입니다. 예. 안 좋죠. 화토를 잡아놔. 화용신을 잡고서 보면 이 사주는요, 수금으로 흐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임계수는 저 병화를 끄고 있잖아요. 화토를 써야 됩니다. 이 사주는요. 종간격이죠. 종간격.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 사주를 볼까요? 이 사주는 특수격으로 나왔습니다. 특수격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해, 병인, 정해, 무술 해서 이건 인수격이죠. 이건 모기체입니다. 모기체예요. 왜? 인목 속에 간목 들었고 해중 간목이 있어서요. 목이 약간 좀 4.4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건 특수격으로서 목체 수금용조가 됩니다. 그러면 목체 수금용조니까 금운 오기 전에 이 사주가 안 좋은 사주가 되어버렸죠. 목이 채면 화운이 좋아야 될 텐데 안 좋다. 이건 프로그램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특수격이 됐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정화생후 인월이에요. 그래서 목이 바로 당관했다. 무병갑이죠. 그래서 화봉, 화가 상왕하다. 화왕이에요. 필이 해수 관성으로서 위부명. 부를 찾는 게 명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은근히 강하다 해서 수를 찾는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목이 강해요. 이 사주가요. 그러면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수금을 쓰는지를요. 연지에 해수합 인화목 인화목 연지요? 여기요. 연지에. 그리고요. 이 일지 해수는요. 반드시 필요 생부 위시 생하고 붙들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의 경금은 격절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생술을 못한다. 무 생부지라 아무런 생활 그렇죠. 천간에서 지지로 생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우봉 술토에서 긴급지 술에 천문성을 깔고 앉았지만은 토국수는 토국수다라는 거예요. 즉 일주지정은 반드시 향학과를 경금으로 간다라는 뜻이죠. 금을 좋아한다. 정제요. 그래서 소위 음천지가 음천하고 천한 것이 아주 지극하다라는 것이죠. 지극하다. 이따 이게 특수격으로 나온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램에서. 전조는 관성이 약한 것을 안타까워했으나 차조는 재성이 뿌리가 약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경금이요. 뿌리가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용신을 쓸 수 있는지는 프로그램에서 확인한다. 인비성이 왕했어요. 일주가 강해졌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재성을 사이에 두고 분쟁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일주가 재성을 바라보는 것은 용신이 재성이라는 것인데 일지해수에 필요생부시위라고 해서 일간 경금 격절에서 무생부지라라고 한 것을 보면 일지해수를 용시로 하고 시시는 경금으로 한 듯하다. 대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으면 중년대우까지 음천지비, 음천이 지극하다. 자, 특수격으로 된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 명절은 컴퓨터 프로그램 오행 체험론으로 무게를 달면요. 월지를 장악한 목오행이 4.4예요. 화오행이 2.8이고요. 토행이 2.2예요. 이게 목화가 강해진 거예요. 목화가 강하니까 뭘 쓰라? 금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따 프로그램에서 배워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일반적으로는요. 목체 토금 용조이나 이 명절은 프로그램에서는 특수격으로 잡아서 술미 잡반전이에요. 이 술미 잡반전이란 건 뭐냐면 술토나 미토가 잡되게 돌아가서 화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보다도. 그래서 목책인 체인데도 뭐부터 쓰라? 화를 끄는 수부터 쓰고 금을 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체 수금 용조에서 수오행이 용시되고 금오행이 시신이 된다 라는 것이죠. 술미 잡반전이라고 해서. 자 봅시다. 제가 배워드릴게요. 이게 바로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술미 잡반전이다. 목체 수금 용조에서요. 목이 찬데도 수금을 쓰려는 거예요. 수용신이다. 대운이 지금 음천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술토가요. 은근히 화를 도와줘서요. 목보다 화가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금을 쓴다. 체는 목이지만 저게 은근히 화가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전부 뻘겋잖아요. 수금을 쓰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음천한 길을 벗어나서 임신 개요만 되면 좋은 사주가 되겠죠. 올해 4살이니까 할 말은 없고요. 이 사주가 음천한 사주가 된 것은 이 사음이 화운을 흘렀기 때문에 음천한 사주가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은요. 적천수 천미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맞죠. 자, 280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이건 상관격이에요. 정미, 개축, 금, 경자, 정해. 이거는 수가 체가 되는 건 뻔하죠. 상관격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글자가 가장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소위 수성은 물의 성질은 뭐냐? 양화다. 이 양화가 뭐예요? 버들꽃이다 라는 거예요. 버들꽃이 뭐예요? 도화다라는 뜻이에요. 도화. 소위 수성은 도학기가 있다 라고 했는데 전체가 도학기가 있는데 대운이 이렇게 흘러서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화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이후 충미충이 돼서 이 정화의 뿌리가 날아갔고요. 이 정화 하나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체 토화 용조에서 불용했으면 뭐부터 나와야 된다?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금, 수, 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금을 쓸까 목을 쓸까를 좀 봐야 되겠죠. 아마 이 사주는 목을 쓰는 사주일 거예요. 자 봅시다. 한금희화. 그렇죠. 차가운 금은 이건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꺼리는 것은 지전 해자축이다.
그렇죠? 그래서 북방수왕해서 월간 개수가 극정, 예, 정화를 극하고 있잖아요. 충미충과 정화여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지에 있는 정미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용신으로서요. 오행무목 없어요. 목이 미득 생화지정 어찌를 못했다. 생화지정으로요. 시간의 정화는 허탈무근하다라고 해서 어찌 능히 통제할 수 있게 통제해서 엎드리게 할 수 있는가 경극을 통제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반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겠는가? 권능이라고 해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으니까 이게 서리법이거든요. 없지 뭐 라고 해서 부정어를 끌고 나가는 거죠.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지정은 어디에 있느냐? 불고 정화가지. 정화를 돌아다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소위 수성은 양화라. 수성은 원래 수가 많으면 보다 도학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정화 허탈무근이라 하여 이명조는 관성이 무근한 것을 사례로 하였다. 그러나 이명조는 운년생 권명이라 대운이 순행함으로 동남방 목화운으로 흘러 대운만큼은 확실하게 호운이다. 물론 정화를 돌아볼 수는 없다는 건 좋고요. 수성은 양화라는 것도 정관을 용시로 할 수 없어서 결국 수오행을 용시로 한다. 그렇다면 대운은 불미해진다. 네, 맞아요. 자, 오행책문으로 딱 그러다 보면요. 월 9.4예요. 초과종주 오행이죠. 네, 그래서 초과종주 오행이 돼서 수체 토화용조이나 토화오행은 불용하고요. 네, 금수오행 중 수금오행을 용의신으로 했다라고 했네요. 목을 못 쓰고요. 또한 대운에서 들어오는 목오행은 약신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결론이면 대운에서 보면 역시 대운이 겨우 이순대운 갑이 늘며 대운만 호응이고요. 나머지 대운은 용의신을 배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80번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무어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음천하죠. 수체 금수 목순영에서 수체 금수 수용신이라고 했네요. 수체 토화용조는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명조 오늘 또 3개를 해서 강의가 끝날 듯 합니다. 다음 강의는 또 3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강의는 281번서부터 또 한 3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